제가 진행할 교육은 개척시장의 3단계 체결 RP입니다. 현장에서 수년간 사용한 실전 RP이며 방문 개척과 설문지를 활용한 두 가지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개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많은 FP님들이 롱런하시길 바라시죠? FP가 롱런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시장 개발인 것 같습니다. 눈은 뜨면 갈 곳이 있고 그곳에서 계약이 나와야지 롱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롱런을 기원하며 현장에서 제가 개발 유지한 여러 시장 중에서 상가 방문 개척과 설문지를 활용한 개척에 대한 실전 RP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 방문 개척입니다. 상가 선별이 중요합니다. 상가는 도심지 외곽의 상가들, 그리고 1인 혹은 부부가 운영하는 개별 상가가 좋고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설계사가 많이 다니는 아울렛이나 종업원만 상주하는 상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물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복장과 가방, 펜을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고 A4 용지나 명함이 하나로 들어있는 상담 파일, 한 장짜리 팩트시트지, 신문 니즈 자료, 그리고 설문지에는 단품 상품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죠. 자, 그럼 방문 개척 프로세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개척 시 재무 상담이 아닌 이상 3스텝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1차 방문에서 3차 방문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방문 시에는 선별된 개척 장소의 현장을 돌아보시며 명함 전달과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들의 분위기 캐치나 질문을 통한 호불호 구별과 팩트를 찾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여기에 보험 설계사가 많이 오시나요?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또 업종에 관련한 질문들을 하시면 됩니다. 대화 중에 우호적인 것은 기억하시고 상가 나와서 팩트 기록 및 호불호를 체크하십시오. 첫 방문의 전단지는 글쎄요, 저는 차라리 아이 컨택 하시며 잠시라도 대화하고 나오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2차 방문 시에는 3단계 체결 RP를 진행해 보십시오. 첫째, 니즈 환기 질문으로 자영업자의 비해를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둘째, 자영업자들 다 가지고 있는 항아리 이야기를 시작하시되 상품 설명과 유용성 설명도 항아리 이야기로 풀어보십시오. 셋째, 항구자 권유로 합의점 도출하시고 다음 PT 일정 잡고 나오시면 됩니다. 3차 방문 시에는 특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항구자의 가입 설계서로 PT 하십시오. 자,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 사이즈를 크게 해서 설명하셔서 1억, 2억, 3억 짜리 통장으로 해주셔야 자금 활용도가 높아서 선택하게 됩니다. 상품의 특징은 느낌이 사는 어휘들로 설명하십시오. 비과세, 중도 인출, 추가 납입, 연금 전환 등이 상품의 특징입니다. 자, 3단계 체결 RP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자영업자의 비회입니다. 니즈 환기를 하는 거죠. 사장님, 직장 생활 하실 때보다 자유롭고 좋으시죠?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사장님들은 월급 받을 때가 속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규칙한 수입에 대한 불만을 유도해서 사장님이 직접 말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나이 드셔서 이 일을 그만두시면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도 없으시고 일하는 동안은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가게를 접으실 때는 고민이겠어요. 권리금이나 많이 받으실 수 있음 다행이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권리금도 못 받고 3년 안에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도출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동안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두셔야겠어요. 니즈 환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세요. 사장님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하셨나요?
자, 이 질문을 통해 니즈 환기와 고객의 팩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유용한 항아리 이야기입니다. 일하시는 동안 아까와 같은 위험에 대한 준비로 항아리 하나 준비해두세요. 혹시 깨지지 않는 항아리 들어보셨어요? 호기심 유발이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항아리 이야기로 시작하십시오. 돈은 모았다 싶으면 깨지고 모았다 싶으면 쓸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항아리는 절대 돈이 깨지지 않는 항아리입니다. 불규칙한 수입원에 대한 준비로 돈이 깨지지 않는 항아리를 가볍게 권유하는 겁니다. 이 항아리는 강제적인 성격이 있어서 중간에 해약하시면 원금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참고 잘 운영하시면 아주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항아리입니다. 해약 시 원금 손해의 거절에 대한 거절 처리를 미리 하시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항아리 한두 개씩은 준비해 두십니다.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이죠. 대중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임팩 질문 하나 던지세요. 사장님께서도 이런 항아리 있으신 거죠? 설마 있으시죠? 라는 의미입니다. 있다고 하면 준비된 항아리의 팩트를 더 받으신 후에 더 좋은 이유를 들어서 새로 권하시고, 없다고 하면 바로 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 이야기 두 번째로 항아리 통장의 세부적인 상품 설명입니다. 사업이 잘 되실 때 잉여 자금이 생기시죠? 여기에 넣어 두십시오. 사업이 어려우실 때나 돈이 필요하실 때가 있으시죠? 서류 힘들게 준비하셔서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시지 마시고 이 항아리에서 꺼내 쓰십시오. 자금의 활용도입니다. 추가 납입 중도 인출의 설명이죠. 꺼낸 돈은 갚지 않아도 되며 대출이자 같은 것도 없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항아리가 복리로 이자를 불려줄 겁니다. 부담 없는 인출과 복리 이자의 설명입니다. 사장님, 저축하시고 1,000만 원 이자가 붙었다면 세금만 154만 원입니다. 이자소득세가 15.4%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 항아리는 10년이 지나면 세금이 10원도 없습니다. 비과세와 장기 상품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더 오래 두셨다가 은퇴하시고 곶감 빼먹듯이 매달 조금씩 꺼내 쓰셔도 됩니다. 죽을 때까지 다 쓰시고 가셔도 됩니다. 연금 전환과 연금의 종신형 지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단계입니다. 이제 강한 한마디 하셔야 되죠? 한 구자만 트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한 구자가 얼만데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월 100만 원이라고 말하시고 납입 가능한 금액을 협의하시는 겁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은 세 구자, 다섯 구자 하시는 거고,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반 구자도 되는지 물으실 겁니다. 그럼 당연히 된다고 하시고 PT 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한 구자는 고객 입장에서 쉬운 선택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자의 개념 전달도 다음과 같이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하십시오. 정육점에서는 쇠고기 한 근, 식당에서는 테이블 하나, 현금이 많이 도는 슈퍼에서는 하루에 현금 3만 원으로 비유하셔서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저축은 상품 설명도 간단하다 보니 다음 PT에서는 가볍게 계약이 체결됩니다. 지금까지 방문 개척 시 3단계 체결 RP를 보았습니다.